안녕하세요. 예. 겨울은 다 간 것 같네요. 겨울은 다 간 것 같다고요. 이제 봄인데 봄이 오면은 잠이 오죠. 자, 오늘 나갈 차례가 124페이지에 축척 변경 나갈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양이 좀 많은데 잘 좀 따라오시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보게 되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면서 축척 변경의 대상이 되는 도면은 축척 변경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변경합니다. 여기 이마대로 말 들으면 안 돼요.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게 되어 있고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꿀 때가 축척 변경이지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124페이지예요. 이 축척 변경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실행했는데 2012년도부터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신청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데 밑에 보시면 원칙적인 대상 토지가 3개가 나옵니다. 3개의 경우는 원칙인 대상인데 대상 토지의 경우는 첫 번째가 잦은 토지 등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라 말이 나온 게 있을 텐데 요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측량도 어려워지고 정리도 힘들더라. 이 말은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안에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내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때에도 축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공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밑에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의 경우는 세 가지예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후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받는 것이 원칙인 절차예요.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요 세 가지 원칙적인 대상, 세 가지는 이 절차 세 가지를 다 거쳐야 됩니다. 다 거치는 게 세 개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인가요? 신청부터 보면 되겠네. 신청도 마찬가지. 신청도 가능하니까 소유자 신청할 때는 소유자 동의서 3분의 2 이상 동의서 가지고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지적소관청 니은번이에요. 이제 절차상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세 번째 줄에 오른쪽 페이지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두 개가 빠집니다.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축척을 변경할 당시엔 이 절차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 총 대상이 5개가 만들어지는데 원칙은 3개가 있고 예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원칙 3개는 절차를 요거 다 거쳐야 되고 예외 2가지 절차가 빠지는 게 있는데 차이점 여기서 밝혀지니까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이 승인받는 게 마지막 절차다 보니까 승인 신청할 때 가져가 서류 어떤 것이냐 해서 밑에 줄줄이 따라붙어 있죠. 외우지 마시고 가만 잡으세요. 축척 변경을 왜 하는가 승인받을 때는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야 돼요. 사유를 하나 적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 대상 도면이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지적도죠. 지적도 4번을 첨부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떤 토지가 포함됐나 확인을 위해서 지번 명세서가 첨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승인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먼저 거칠 절차가 있겠네요.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죠. 동의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절차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야 되니까 의결서까지 첨부해서 승인 신청하면 승인 여부에 대해서 통지가 나옵니다. 외우지 마시고 아직까지 어떤 서류 냈느냐 한 번도 낸 적 없으니까 그 뜻만 이해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다? 사유를 적어라 하나. 그 다음에 대상 도면이 지적도인가요? 그럼 지적도 4번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 어떤 토지가 포함됐나 확인을 위해서 지번
명세하고 승인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의결서하고 동의서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므로 이렇게 승인 신청하게 되면 승인 여부 통지가 나옵니다. 승인 여부 통지 받은 경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작하면서 시행 공고가 들어가는데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는 시행지역 시군구 게시판이나 독립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는데 공고하는 사항은 거기도 아직 시험 낸 적은 없어요. 축적 변경을 왜 하는가, 목적이나 시행기간,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세부 계획이나 청산 방법 또는 토지 소유 협정하는 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공고가 들어가도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날짜를 외우셔야 돼요. 날짜는 그냥 못 외우니까 연간 줘두세요. 공고 몇 글자? 두 글자 20일 이상 묶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날짜 걸고 들어옵니다.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 그 밑에 절차에서 동그라미 4번이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 찾으셨어요?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I'm sorry 30일 안에 토지 소유자하고 또는 점유자들이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라오는데 경계점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내 땅 정확하게 금굴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계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소유자와 점유자들은 의무적으로 경계보건 측량을 의뢰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지상 경계점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근데 경계점은 몇 글자인가요? 경계점 세 글자 30일로 묶어 놓으시면 날짜 때문에 안 헷갈릴 테니까 공고 두 글자 20일, 경계점은 세 글자 30일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측량 실시와 토지 표시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여기는 풀고 가도록 하자고요. 지금까지 축척의 작은 소축척 지적도가 있다가 축척을 변경을 해서 대축척으로 축척이 바뀌게 되면 축척이 작을 당시에 지번이 있었고 작을 당시에 지목이 있을 것이며 토지에 경계가 있고 토지에 좌표가 있고 면적이 있게 됩니다. 배운 대로 채워나가시면 여기는 정리가 될 텐데 축척 변경하게 되면 측량 실시할까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합병하고 주목 변경 측량 안 하니까 측량이 들어갑니다.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얻는 결과는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할 때 새롭게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지번은 바뀔까 안 바뀔까? 지번 바뀌게 안 바뀌게 우리끼리 있는데 뭐 하나 둘 셋 그러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해야죠.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 둘 셋 바뀌어야죠. 앞서 배울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 있다고 배웠어요.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변경, 또 하나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 배운 게 있으니까 지번은 앞에 배운 내용이지만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그래서 지번은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5월달 수업 나갈 때 또 외우시면은 끝까지 외워놔야 돼요. 지번도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해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 새롭게 부여할 것이고 지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다른 거 다 바뀌었는데 얘만 안 바뀌면 은따 아니야 이거. 은근히 따돌림 당하니까 지목도 이번 기회에 현황상 지목도 다시 부여합니다. 그 원칙은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일로 돌아와서 축척 변경의 경우는 대상이 좀 몇 가지 있더라? 5가지 있다고 배웠었지요? 3개가 절차가 다 거치는 게 있고 절차가 빠지는 게 2개가 있더라. 절차가 다 거치는 것들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데 절차가 빠지는 거 이 2가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얘는 면적만 바뀌는 게 차이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의 일단락입니다. 요걸 잡고 책을 보시면 책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봤다가 눈에 안 들어와요. 다시 축척 변경은 총 몇 가지 있어요? 대상이 5가지 있죠.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가 있고 절차 빠지는 게 2개가 있더라. 절차 다 거치는 것들은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것들은 면적만 바뀌는 게 차이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책 한번 읽어보자고요. 127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측량 실시와 토지 표시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해야 한다. 다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다 바뀌는데 측량해요. 측량하니까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위해 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절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 경계좌표를 정한다가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 좌표 면적 다시 정하는 것이고 지번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다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디귿번까지 볼 때는 디귿번의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하는 때에는 요거 몇 가지 있더라? 요거 절차 빠지는 거 두 가지. 요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도 뭐밖에 안 바뀌더라? 면적밖에 안 바뀌다 보니까 읽어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해야 한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락 끝나면은 잡는데 축척 변경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자꾸 떠들어야 돼. 5가지가 있는데 원칙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가 있고 절차 빠지는 게 2가지가 있더라. 절차 다 거치는 것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다 바뀌되 절차가 빠지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되 면적만 바뀌는 것이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걸 잡고 들어와서 책을 보시면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지는 걸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누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나눠서 따로따로 세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면적에 대해 관한 부분은 여긴 5월달 또는 7월달 문제 풀 때나 볼 부분이니까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내려가서 6번에 지번별 조서란 말이 나오는데 면적을 새롭게 측량한 결과 면적이 일치하면 좋으련만 면적이 정말 또 높아지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더라요.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증가한 자는 땡 잡은 게 아니라 증가한 만큼 돈을 내야 돼요. 또 감소한 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지별로 축척 변경의 전과 후의 면적을 비교한 서류가 바로 지번별 조서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가 들어가는 것이 과정입니다. 지번별 조서의 경우 큰 의미를 갖는 장문은 아니고요. 넘어가게 되면 7번에 지적 공모 정리와 정리 등의 정지란 말 나오는데 이거 뭔 말인가 또 칠판 보시고 풀자고요. 자, 원칙대로 하게 되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다 바뀌죠. 다 바뀌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옛날 대장 2개가 될 수 없으니까 옛날 대장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질 장부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었다거나 지목이 바뀌는 경우에 바뀐 지번, 바뀐 지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지적 정리하지는 말아라요. 다 새로 만들 거니까. 측량 다시 실시하나요? 측량 다시 하니까 옛날 거 정물도 떨어지니까 측량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축척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가 원칙입니다.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계속하실 것, 정지하실 것? 정지가 원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새로 만들 건가요? 새로 만들 거죠? 굳이 옛날 거 굳이 정리하고 또 갖고 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입다가 빵꾸난 메리아스는 그냥 버리지 빨아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말아라. 예외 규정은 있어요. 예외 규정은 이제 원칙은 정리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계속 정리하도록 의결을 본 경우나 그다음에 측량을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 보고 의무 부과시킨 게 있게 됩니다. 경계점 설치를 해서 경계보고 측량해야 되죠. 요걸 막을 수는 없다 보니 요건 2개는 계속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발생하는데 요건 예외 규정이에요. 요건 예외 규정이지만 예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적공모 정리와 경계보고 측량은 계속하실 것, 정지하실 것, 정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산 파트가 나오는 청산의 경우는 이제 면적 증감 처리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면적 증감 처리에 대해서 청산이 들어가는데 청산의 경우는 지금 확정공고 잠깐 놔두시고 청산부터 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페이지 129페이지에 괄호4 청산 절차 있죠. 네, 그걸로 넘어가야 돼요. 이 끝날 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먼저 이제 면적 증감 처리하는 부분인데 면적 증감 처리는 이 책 보고 줄쳐 드릴게요. 일단 여기부터 보자고요. 면적이 증가하는 사람 돈 내려가려고 감소하는 돈 받게 됩니다. 이때 주고받는 돈을 이제 청산금이라고 말 쓰는데 청산금은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산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2가지가 있더라요.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 전원에
동의가 있는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의 경우는 측량을 실시한 결과 오차가 허용 오차 이내, 즉 허용 면적 이내가 나오는 경우도, 허용 면적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면적이 일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청산금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 이해하시면 여기는 끝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쭉 따라오셔야 돼요. 축차 변경을 지금 소관청이 시행을 합니다. 신청받아 시행한다거나 직권을 실행을 하는데, 이 경우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안 속네. 축척 변경위원회입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축척 변경위원회지 소관청이 아니에요. 여기 소관청 딱 들어가는 순간 답이 안 나옵니다. 소관청이 결정 안 하는 이유는 이 청산금을 내고 받을 자가 누군가요? 청산금 낼 자는 면적 증가한 토지 소유자, 받을 사람은 면적 감소한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을 소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라, 받아가라, 불만이 생깁니다. 그 불만을 없애는 방법은 소유자가 내고 받을 청산금 소유자 니네가 뽑아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따 배우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청산금 왜 이렇게 많습니까?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은 한마디만 하면 되겠죠. 니네가 뽑은 거야. 할 말 없기 때문에 싹 넘겨버리는 겁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 이 돈에 관한 부분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위원회입니다. 임시위원회다 보니까 갑자기 만들어 놓고서 금액 뽑아라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계동을 축척변경할 경우에 소유자 모아놓고 니네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땅 가격 다 알아요? 모르다 보니까 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청에서는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가격을 조사해서 이 조사한 내역을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축변의 권한이에요. 머리 좋지 않나요? 소관청 지네가 가격을 조사했으면 지네가 결정하면 좋은데 결정을 지네가 안 하고 싹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축변위가 결정하는 것이 하는 차이점이고, 방법은 지번별 조서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이 있을 경우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 곱하기 필지별로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 청산금 결정이 된 경우에 청산금 내역서 소관청에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에서 청산금 징수와 지급을 위해서 청산금을 일반인들이 알리기 위해서 공고가 들어갑니다. 청산금 공고의 경우는 15일 이상을 공고해야 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이제 공고가 두 번째 나왔는데 앞에 나온 공고는 시행 공고, 며칠 이상 공고하시고 20일. 시행 공고는 20일. 청산금의 경우는 15일이죠. 시행 공고가 중요할까? 청산금이 중요할까? 저걸 해야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행도 안 하고 청산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앞에 게 20일, 뒤에 게 15일 기억하시고 날짜는.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안에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의 경우 낼 때는 3개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3개월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 처분료에 따라서 강제징수, 토지 압류 떨어집니다. 반대로 받을 자의 경우 6개월에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잘 내고 잘 받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청산금 납부하시오 또는 받아가시오 통지가 들어가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청산금에 불만 있는 경우는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의 신청은 어디로 가느냐 문제인데 돈 내란 자가 누구예요? 책은 줄쳐드릴게요. 쭉 본 다음에 돈 내란 자가 소관청이죠. 소관청에게 이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 소관청이 아니잖아요. 소관청 입장에서는 다시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시켜버립니다. 축변위에서 1개월 이내에 이 일을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내역을 알려주고 통지하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누가 처리하느냐?
축척 변경위원회 처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되고, 이제 마지막 절차의 경우는 이제 이의까지 해결한 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와 지급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이제 돈 내고 받은 경우 차익 발생할 요거부터 봐야겠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럼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차익은 누가 처리하느냐?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남은 돈 지자체 수입, 부조액 지자체 부담하는 것이 차익 처리 방법이고, 마지막 절차가 이제 청산금 납부와 수령이란 말 나왔는데, 납부나 수령은 요거는 소유자 입장이에요. 소유자가 내고 받는 입장인데, 반대로 요거를 소관청 입장으로 바꾸게 되면 소관청이 돈 받는 것을 납부, 내주는 것을 지급. 돈 내줘야 받으니까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완료가 된 경우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가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대장 지적을 정리해야 되고,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을 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 과정인데, 이 청산금 파트가 중요하긴 한데 첫 단추가 잘 껴줘야 돼요. 첫 단추의 경우는 누가 결정한대요? 축척 변경위원회는 이거 잘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대화가 되지. 여기 소관청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이제 책 들어가서 여기 쭉 정리한 다음에 축척 변경위원회 보도록 하죠. 자, 먼저 8번의 경우 128페이지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이 청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은 청산하지 아니한다 해서 기억리은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어떤 경우에요? 허용면적 이하, 허용범위 이내가 나오는 경우 청산금 산정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 동의서가 들어온 경우도 청산금 산정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9번의 경우 잠깐 놔두시고 오른쪽에 4번부터 필지별 재고물 쓰던 금액 결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129페이지 밑에 거예요. 거기 순서가 어디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 있어서 그래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부터 먼저 보자고요. 청산하고자 할 때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재고물 쓰던 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럼 금액 누가 결정하실 것? 축척 변경위원회인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 축변위가 상설기구, 임시기구, 임시위원회니까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에 대해 지번별 재고물 쓰던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 변경 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요.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에 조사해서 축척 변경 위원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받은 축변위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시점이 언제래요?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넘어가시면 청산금 산정인데, 청산금은 작성된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가 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재고물 쓰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청산금 산출 조서와 작성 및 열람이란 말 나오는데, 지적소관청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서를 이제 일반인들이 알리기 위해서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 공고 기간 동안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의무기간이에요. 공고가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죠? 시행공고는 20일, 청산공고는 15일로 기억하시고, 근데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인데,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몇 글자, 두 글자 수령도 도굴 20일 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며, 납부고지 받는 자 입장에서는 내야 됩니다.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것이고, 받을 자, 수령 통지 받은 자의 경우 6개월에 지급받을 수가 있더라요. 단 거소를 모른다거나 수령을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잘 받고 잘 내면 좋으련만 불만 있는 경우는 청산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의 신청은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 1개월 내 소관청이 하실 것. 소관청이 하지만 청산금을 이의 결정하는 것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니까 니은번이 지적소관청은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제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차익인데,
청산금 납부와 지급 결과 차액이 발생하더라. 이 차액을 누가 처리하느냐?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게 됩니다. 남은 돈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가 부담하면 끝나는 것인데, 요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다시 128페이지 가서 9번의 확정 공고예요. 맨 끝에서 확정 공고라는 것은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 요거죠. 돈 내고 받는 게 모든 게 끝났을 경우에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이 확정 공고일이 축적 변경이라는 토지 등이 발생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고 등기 축탁하게 돼 있는데, 확정 공고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와 지역, 그다음에 지번별 요소, 청산금 요소 축척을 알리는 것이 내용인데, 그것도 낸 적은 없으니까 시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게 돼 있고, 이 날짜가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로 본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축적 변경 일반적인 내용인데,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떠들은 내용에 대해서. 축적 변경은 두 파트로 나눠야 돼요. 공부할 때. 이쪽은 대상이 총 몇 개 있더라? 5개 있죠? 설마 그 사이 까먹은 거 아니죠? 5개 있는데, 원칙은 절차를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 빠지는 게 2개가 있고,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면적밖에 안 받게 되고, 틀 가지고서 책 보시면 책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면적 증감치를 돈으로 하게 돼 있는데, 돈은 누가 결정하더라? 청산금은 축척 변경 위원회 결정하더라. 근데 문제는 상설기구, 임시기구, 임시위원회니까 소관청이 시행 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제출해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위의 권한에 대해 기하시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132페이지에 이제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구성하고 기능하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성은 축척 변경 위원회 이 구성은 둔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건 이미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라 그랬습니다. 늘 있는 게 아니라 축척 변경해야 만들어져요. 왠지는 이유가 이제 읽어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구성은 이제 5명에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며,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회한다. 규정하고, 다만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속해 있다는 얘기는 늘 한 군데만 축척 변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할 때만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은 둘 중에 한 명의 지명받게 돼 있는, 위촉당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해당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회에 정통한 사람하고, 지적에 관한 전문식 가진 중에 소관청에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 중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출석 수당, 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돈 주는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위에 구성 몇 명 이상이래요? 5명 이상 10명 이하다 잡아놓으시고, 소유자가 얼마큼 포함되어 있을 것?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소유자 5명 이하일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기능의 경우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왔지만,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주된 권한인데, 여기 외울 건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줄 쳐놓으시면 돼요. 일로 들어와서 요 3가지 원칙 절차 다 거치는 건가요? 요 3가지 절차 다 거치죠? 그럼 이때 한번 나왔던 것이 소유자의 동의 나왔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여기 첫 번째 권한,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의결 첫 번째 권한이고, 그다음에 여기로 쭉 들어와서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죠. 두 번째, 청산금 결정을 위해서 필지별 자금을 뜻한 금액 결정이랑 청산금 결정을 하는 사항,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권한의 경우는 이의 신청은 누가 어디로 하더라? 이의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에 했죠. 하지만 이의 결정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권한이 만들어지면서 요게 파트인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청산금은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위원회니까 청산금에 대한 결정과 이의 결정, 여기다 묶어버리면 따로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단추가 잘 껴져야지만 내용이 좀 쉬워지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는 축척 변경 위원회 회의는 소관청에서 회의를 회부시킨다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의와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게 돼 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보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위원회 구성하고 기능을 잘 물어보니까 구성, 기능 두 개만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양이 좀 많고 어렵죠? 쉽죠? 어리버리하죠? 네, 앞으로 한 대여섯 번 더 드리니까 그때 한번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등록상 정정 나오는데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이제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또는 토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을 등록상 정정 그럽니다. 정정할 때 크게 둘로 나눠서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신청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나온 등록상 정정은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가 신청으로 하는 경우 어떤 서류 가져갈 것이냐 요거는 참고하실 부분이고 직권정정 사유는 어떤 게 있나 요거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니까 의의에서 지적공모 등록상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을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데 소유자 신청에 한 경우하고 또 하나가 소관청 직권이 있다요. 먼저 나온 게 직권인데 직권 등록상의 경우는 밑에 총 9개가 실려 있게 됩니다. 책에 A, B, C, D, E, F, G, H, I 까지 나와 있죠? 아닌가? 나와 있는데 이 대상 이걸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어떤 게 있나를 봐놓으시고 세분하셔야 됩니다. 한두 개 외우라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아서 못 외우니까 눈으로 봐서 본 기억 나오면 맞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밑에 대상의 경우에 A번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대장을 정리할 때 항상 미리 만드는 것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내용대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결의서와 다르게 한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번의 경우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그 줄쳐 놓으세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 정리가 가능한데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면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예요.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가 없고 지금 면적의 증감이 없단 말이 나올 때만 직권이 가능하므로 항상 직권은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성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는 토지를 발견한 경우 나와 있는데 신나게 떠들었지만 또 면적이 일치한대요? 불일치한대요? 면적은 일치한다고 나왔죠? 그럼 면적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면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B번, C번 공통점은 둘 다 면적의 변경이 생기지 않을 때만 직권을 정리할 수가 있다요. 거꾸로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경우는 직권으로 못 고칩니다. 요거만 넘어오시면 뒤로 갈수록 편해져요 이제. 그 다음에 D번의 경우는 지적공모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직권 정리할 수가 있고요. 2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보심사 의결서에 의하여 지적공모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도 직권인데 이 지적위원회는 측량에 있어서는 법원입니다. 법원이고 적보심사가 측량에 대한 재판이에요. 측량에 대한 재판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그 재판을 적보심사라고 부르고 시간 되면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보심사하는 과정 배우게 될 테니까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때 직권 정리할 수 있다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F번의 경우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하고 H번의 경우는 등기법 90조의 제3의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인데 이 말 뜻은 토지 하필 등기 신청에 각하의한 통지란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쉬워요. 옆에 땡땡 쳐두시고 H번 옆에다가 직권 분할 써두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직권 분할. 이 말 뜻은 합병할 당시에는 항상 순서가 합병은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합병하는 것이 순서예요. 항상 합병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아니면 토지 면적이 바뀌어요? 합병하면 토지 면적이 바뀌죠? 면적에 관한 상 토지에 관한 내역은 항상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인 바뀌는 건 반대 개념이에요. 주인 바뀌는 경우 반대로 선, 등기, 후 대장이 되는 것이고 토지나 건물의 내역은 항상 선, 대장, 후 등기 순이에요. 이따 한번 다시 나오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만약에 토지가 두 개가 있다 가정을 하고 5번 땅, 6번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등기부상도 5번, 6번 두 개가 필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여기도 갑, 여기도 갑, 여기도 갑, 여기도 갑 이렇게 일치하고 있더라. 근데 갑이 이 6번 땅에 대해서 세금 부과된 게 있는데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뭘로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이 들어오다 보니까 6번 땅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이 압류를 합니다. 그럼 6번 땅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압류 등기는 등기부만 나오지 대장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대장 두 개를 딱 열어보고서 갑이 합병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서 압류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금 합병 신청을 합니다. 합병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이런 게 있나 따져보고 합병을 해줘야 되는데 대장이 깨끗하니까 합병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합병해버리게 되면 집원이 5번이 되죠? 6번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합병한 후에 이제 등기 합병해야겠네요. 선, 대장, 후 등기니까 등기 신청을 딱 들어갔더니만 합병해달라고 신청받은 등기관이 합병해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5번 땅은 압류가 없고 6번 압류가 있죠? 어떻게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겁니다. 등기 못 해준다고 각하하고 어이 대장소관청 너는 합병 안 되는 거 합병했어라고서 거꾸로 각하해 가는 사실을 통지해줘요. 통지받은 소관청 입장에서 이제 합병 못하는 거 합병한 사실을 알았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합병 전으로 되돌려야 돼요. 합병 전으로 다시 토지를 나누는 겁니다. 5번, 6번으로 쪼개 넣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해석하게 되면 합병이 안 되는 합병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되돌려야겠죠? 이제 직권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이렇게 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럼 이때 직권으로 다시 분할하게 되면 측량할까 안 할까요? 이거? 측량할까 안 할까? 하나, 둘, 셋? 안 합니다. 왜? 옛날로 되돌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리는 것 뿐인 거지 측량을 새로 할 필요는 없어서 여기 직권 분할 사유예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합병이 안 되는 거 합병했더라. 그럼 다시 어떻게 해라? 돌리는 겁니다. 합병 전으로. 그럼 다시 직권으로 분할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I번의 경우는 일단 아이고 죽겠다. 그죠? 예. I번의 경우는 면적 환산 잘못한 경우인데 앞서 배울 때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더라. 한 평 곱하기 얼마 곱하실 것? 121분의 400 곱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3.3058 곱했다가는 직권으로 정정해버립니다. 이 9가지에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많아서 못 외우니까 눈으로 좀 봐놓고 넘어가시면서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대부분 걸려요. 눈에 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지적, 측량, 정지란 말이 나오는데 잘못된 경계와 잘못된 면적이 있더라. 잘못된 경계, 면적 가지고 측량해봐야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 정지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소유자 신청에 한 정정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신청할 때에는 먼저 토지 표시와 소유권 둘로 나눠서 신청할 때는 토지 관한 사항을 신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소유권을 신청할 때가 있더라. 토지 관한 사항 신청할 당시에는 신청서에서 가져갈 서류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데 토지 관한 사항은 토지의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토지 면적이 바뀌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경계 면적의 개념이에요. 경계가 바뀌게 되면 면적 변경도 수반할까요?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변경 생길까요? 네, 당연하겠죠. 그럼 경계 면적 바뀌는 경우는 직권을 못 고칩니다. 못 고치다 보니 이때는 신청서에다가 첨부할 서류가 경계 면적은 측량 표현이 정하다 보니까 가져갈 서류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거와 별도로 가져갈 서류가 있는데 경계가 바뀌게 되면 경계 변경을 통해서 피해 있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피해 있는 자가 바로 인접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가져온다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이 들어와야지만 정정을 받아주는 것이 첨부할 서류입니다.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건 여기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경계가 바뀌는 경우 천발 서류인 것은 답이 된 것이 인접토지 소유재 승낙서 한번 답이 된 적이 있었고, 또 한번 나왔던 것은 경계 면적을 정정하고자 한다. 천발 서류인 것은 답이 된 것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대에서 한 번씩 낸 적이 있는데, 초창기 얘가 11회 때 문제고 얘가 14회 때 문제예요. 아주 옛날 문제다 보니까 한 번씩 냈기 때문에 또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반대로 밑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소유권을 정정 신청할 당시에는 이제 등기가 된 토지이냐 아니면 미등기냐 나눕니다. 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는 항상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따라붙는 것이 등기부 중심으로 기재함으로 등기 필증 있어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서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전산정보자료 찾으셨죠? 다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일 때 정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것이며, 미등기란 말 나오면 등기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때는 따라 나올 말이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차이점의 경우는 이제 등기부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정정할 때 이때는 토지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럼 등기부가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신청은 직권 둘 다 가능한 반면에, 미등기란 말 나오게 되면 이때는 직권이 안 되고 신청만 가능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박스에 보니까 등기된 토지는 직권 써있고 신청 써있죠. 둘 다 가능하다 그 뜻이고, 미등기 토지란 말 나오게 되면 뭐만 가능하냐?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은 안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래서 여기는 가끔 낼 때 친절하게 등기부가 있단 말은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 지적공부랑 등기부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달고 들어와요. 다시 등기부랑 지적공부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이렇게 달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신청이 가능해요? 직권이 가능해요? 둘 다 이렇게 잡아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과거 기출문제가 조사 확인할 결과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는 있으나 직권 정정할 수 없다. 이게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따로 보실 필요 없고 안 나오니까, 이제 9번째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인데,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소지와 지번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소유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이 경우에 그럼 행정구역 등이 바뀌게 되면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여할까요? 어떻게 부여할까요? 여러분 책에 분명히 새롭게 지번 부여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부여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죽겠죠 지금. 지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 안 해놓으면 뒤에 가서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아요. 많아요. 시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하시란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지적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민법, 개론 공법이 중요하지 지적법은 나중에 더 올라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듣다 보면 언젠간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지적법은 양이 좁아서 금방 올라가요. 너무 지적법 맨날 죽겠다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시간이 약이에요. 좀 참고 버티시면 지적법은 제일 쉬운 법이에요. 아마 법 중에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데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따라 나오면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 특례 규정에서 도시개발 등 사업 시행령 나오는데, 여기는 먼저 설명드린다는 복귀 막 섞어놨으니까. 자, 앞에서 배웠던 토지 이동은 전부 다 소유자 신청하는 게 기본 개념인 반면,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은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가 따라오는데, 사업 시행자에게는 의무가 두 개가 따라옵니다. 하나 의무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의 의무가 신청할 의무, 둘로 세 번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신고와 신청이 별개 의무인데 따로 막 섞어 나가서 헷갈리니까 잡아드리고 줄쳐드릴게요. 신고할 의무와 신청할 의무는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서 따로따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진척해놓은 알레는 신고입니다.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착수 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업이 변경 생기더라도 변경 신고도 하실 것이고, 사업이 끝나는 경우는 완료 신고도 해야 됩니다. 해당 사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며칠 내에 신고하셔라. 15일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또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토지의 내역이 바뀌게 되면 그 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라는 것은 토지 이동을 신청해라가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공유수면 매립면을 취득한 사업 시행자가 있더라. 그럼 매립면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럼 매립 사업 시작하게 되면 사업의 착수 신고를 15일에 하실 것. 매립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계획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 신고도 15일에 해라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완료 신고도 15일 해라. 그럼 매립지가 조성이 됐겠네요. 그죠? 그럼 매립지의 경우 어떤 토지 이동 신청해야 될까?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 신청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신고는 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고, 신청은 토지 이동, 우리 배웠던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첫 번째 특례 규정이 이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주택 건설하다가 파산합니다. 파산 시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예외 규정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한 지분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예외 규정은 이 완료 신고하고 신청이 별개의 의무 규정인데, 사업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신청은 따로 할 필요 없다.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경우 한 차례 있게 됩니다. 가름한다는 얘기는 별도로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규정은 도시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환지가 수반이 되는 경우는 이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환지 수반이 됐다는 얘기는 사업 완료 신고할 당시에 환지 계획서가 따라 들어옵니다. 환지 계획서에 의해서 환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또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반대로 환지 수반 안 되는 경우는 가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름하는 환지 수반 될 때만 가름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복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따가 11조로 헌금하고 가세요. 기도했으니까 헌금은 걷어야지. 자, 어쨌든 간에 요게 두 번째 차이점이고, 마지막이 요거 하고 쉬었다 갈게요. 안 되겠어. 취침 분위기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토지이동 시기인데, 이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이 시행된 경우는 언제 토지이동이 발생하느냐? 사업이 공사가 준공이 된 때 발생한 것을 본다 규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준공 전에도 토지 이동을 미리 신청할 자격이 딱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거 봐, 자니까 잡으러 오잖아, 금방. 자, 미리 신청할 자격은 사업 시행자만큼만 공사 끝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자격 인정해 주는 것이 여기 특례 규정이에요. 사업 시행자 이외의 자는 공사 끝나기 전에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돼요. 한 덩어리 하나, 둘, 세 개. 책 따라서 이제 줄쳐놓자고요. 신청 보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정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신고할 의무인데, 1번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토지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가름하는 게 아니라 환지가 수반이 될 때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시행자 신청할 의무 규정이지만,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더라. 이제 누가 신청하실 것?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넘어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란 말 나오는데, 신고 1번이 도시개발 사업 과 관련하여 토지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고, 2번의 경우에 자, 공사 끝나기 전에 누구만 신청할 수 있대요? 사업
시행자만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 그럼 착수 신고되어 있고 변경 신고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사업 끝났다 안 끝났다? 말 그대로 착수 신고되어 있고 변경 신고되어 있대요. 그럼 사업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나기 전에 누구만 신청할 수 있대요? 사업 시행자만 가능하니까 변경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동을 원하는 경우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까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동을 신청하여 날 받겠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요 문제죠. 요거. 공사 끝나기 전에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사업 시행자만 가능하니까 소유자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고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이 세 번째가 신고인데, 신고는 며칠 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15일 내에 신고하다 보니까 이제 원칙은 신고 다음에 신청 내려가야 되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었는데 나눠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첨부서면의 경우는 이제 토지동 시기 맞아봐야죠. 토지동 시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동 공사가 준공이 된 때, 언제라고요? 준공이 된 때 토지동이 발생한 것을 본다 해서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첨부서면의 경우는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신청의 대위는 10분 쉬었다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